원장님, 구취가 무엇인가요? 구취라는 건 뭐 입냄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에서 나는 냄새를 구취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시적이거나 그 약한 냄새가 나는 건 뭐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경우, 어떤 혐오스러운 악취가 나거나 오래 나는 입냄새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뭐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이 악취가 나는 입냄새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그 구취는 왜 생기는 거예요? 구취는 보통 그 입 안에 문제이거나 코에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입안에서는 뭐 치아, 그러니까 잇몸이 부었을 때, 치석이 있을 때, 또 혀에 백태가 끼었을 때, 혀 백태, 혓바늘이 돋았을 때, 구내염이 오래됐을 때, 또 편도에 편도 결석이 있을 때 구취가 날 수 있고요. 흔히 축농증도 구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비인후과나 치과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고 치료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자연 의원은 치과도 아니고 이비인후과도 아닌데 어떤 구취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입에서 나는 냄새여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는 대학병원도 가보고, 그다음에 전문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이 근처에 한의원, 구취 전문 한의원도 가서 치료를 해보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취 측정기나 입냄새 측정기를 써보기도 하고, 검색해서 구취 없애는 법, 백태 없애는 법, 구내염 빨리 낫게 없애는 법, 이런 법을 찾아서 구강유산균도 써보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치약도 써보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너무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이 대화하는 것도 이제 꺼려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좀 무서워지고, 결국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구취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구취를 치료합니다. 그럼 구강이나 비강에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입냄새지만 구강에서 혹은 그 코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아닌 데서 입냄새가 나는 거죠. 그게 어떤 곳이죠? 구강이나 그 코가 아니라면 구강이나 코를 제외한 우리 몸이죠.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장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끔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에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가스에서 트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방구를 끼기도 하는데, 잘 보면 가끔 가다가 방귀가 냄새가 나지 않는 방귀가 있고 냄새가 독한 방귀가 있잖아요. 즉 냄새가 독한 방귀, 이는 대장에서 가스가 만들어질 때 방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스가 소장에서 만들어지고, 그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가스가 악취가 나는 가스일 경우에는 이게 방귀로 못 나옵니다. 이 소장과 대장 사이에는 이렇게 막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경우에는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소장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십이장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식도를 거쳐서 목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입으로 나오는 가스, 이걸 입냄새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장에서, 소장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많으면 이게 혈액 안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혈액 녹아 들어가서 이게 혈액을 타고 폐를 타고 올라오면 우리가 입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에 있는 가스가 녹아 나와서 입으로 나와서 그 악취가 입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강이라든가
코에서 나는 냄새를 입냄새라고 그러면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속냄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소장에서 악취가 나는 가스는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악취를 만들어내는 가스, 악취 가스를 만들어내는 균, 나쁜 균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균은 왜 많아지는 거죠? 그 나쁜 균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 나쁜 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쁜 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가요? 나쁜 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당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가 덜 된 음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당이라는 것은 단순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이 복합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 이렇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그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이 단순 탄수화물은 그걸 다 깎아내고 당만 남아있는 단순당만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쌀을 예를 들면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이고 하얀 쌀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또 밀가루를 예를 들면 통밀가루 있죠. 예, 검답답한 통밀가루는 복합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밀가루는 단순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흡수가 되는 큰 노력 없이 분해가 되는. 그리고 흔히 단순 탄수화물은 뭐 사탕, 과자, 초콜릿, 뭐 과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쁜 균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화 덜 된 음식인데 소화 덜 된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입에서 충분히 씹은 다음에 그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리면 위에서 이거를 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산이랑 섞이게 되면 위에서 1차 소화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12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서 그거를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는데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종으로 뭐로 분해되냐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최종적으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돼서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면 전부 쫙 소장으로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우리 이 몸에서 이제 필요한 데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덜 쪼개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입에서 잘 씹지 않거나 그래서 대충 씹어서 빨리 씹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거나 폭식하거나 그러면 잘 안 씹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잘 씹어서 넘겼어도 위에서 충분한 유산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게 위에서 1차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분해가 잘 안 되겠죠. 이게 잘 되더라도 소장, 십이지장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안 나오면 그러면 잘 분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소화 덜 된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내려오면 이것들이 흡수되지 못하니까 소장이 남아서 나쁜 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균이 좋아하는 소화 덜 된 음식과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음식들이 많아지면 나쁜 균이 많아지는 거고 그 나쁜 균들이 악취가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이 이제 구취로 그래서 속냄새가 되는 이 원인이 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 습관, 막 빨리 먹거나 뭐 말아 먹게 되면 잘 안 씹잖아요. 국이든 물이든 빨리 먹으면 역시 또 씹는 그 횟수가 적어지니까 그 식사 습관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씹는데 위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 습관은 나쁜 음식을 잘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말아 먹지 않고 그러면 좋아지지만 두 번째 위 기능이 안 좋은 거는 또 원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 기능이 안 좋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왕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위산도 이렇게 이게 오래되면은 위산도 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등에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그 위나 그 췌장 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척추 등 쪽, 특히 등 쪽에 있는 척추가 뭉치거나 어떤 변성이 오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위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자라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렇게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어야지 결국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냄새 때문에 수개월 동안 심히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 중에서 원인이 입에 있거나 코에 있어서 이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고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